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이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명인데.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발포명령 내리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애순자! 애분이 사과해라 이놈들아! 정부하자! 정부하자! 지금 유족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한 말씀만 하시죠.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두환 씨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4년째 장지를 못 구하고 있어서 자택 마당의 안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거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봉분이 있는 묘지 형태로 매장하는 방법부터 따져보자면 현행법상 장례 등과 관련된 장사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법에서는 등록된 묘지 이외의 시설에서 이제 분묘 매장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근데 연희동 자택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단 장사법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연희동 자택과 마당의 경우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제약이 따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고은 변호사 이 얘기는 내 집이라도 유해를 그렇게 막 묻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의 경우에도요, 이 지역에 따라서, 이 전용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마당의 경우에는 수목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희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거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묘지나 그 외 기타 유사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연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거 전용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수목장을 자연장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 지금 이제 전두환 씨 유해 같은 경우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모아져요. 그럼 자택 마당에 묻었다면 또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장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사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묘지 외의 구역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그 처벌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저도 조금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이 과거에 지방에서 이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 이 매장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 처벌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몇 년 전에는 허가 없이 가족묘를 또 설치한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뭐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두환 씨의 그 유고를 매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벌금형 정도까지는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두환 씨 얘기하면 늘 따라하는 게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인데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었죠? 네, 노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2021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는 경기도 파주에 안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노 전 대통령이 묻힌 이 파주의 통일동산 지구라는 곳은 실향민이나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인데요. 이제 이 파주시와 이북도민회가 노 전 대통령 측의 안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곳에 묻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유언을 비슷한 취지로 했기 때문에 파주가 검토가 됐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파주 안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파주 시민도 그렇고요. 예. 시민 단체의 반발이 너무나 그랬죠. 거셌습니다. 이 전 씨가 12.12 쿠데타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남북 대결 구도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특히 안장 예정지로 꼽힌 곳이 임진강과 개성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조망지이고 또 남북화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전 씨가 묻힐 자리는 없다 이렇게 반발했고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그 쿠데타 같이 도모했고요. 내란죄 받았어요. 그런데 말로가 좀 상당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첫 인연을 맺었던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51년에 이 4년제 육사의 11기로 들어가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라는 점과 대통령을 역임했다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들 노재현 씨를 통해서 이 5.18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도 전했고요. 또 추징금을 모두 완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요. 또 추징금 또한 미납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과거사를 향한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달랐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노재현 씨는 5.18 희생자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는 모습을 좀 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주중 대사로도 뭐 거론이 되기도 할 텐데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격 자체도 좀 많이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두 사람 중 전두환 씨의 그 모티브를 했던 그 영화인 그 서울의 봄을 서울의 보면서 봄. 거기에 예.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고 상당히 성격이 다르구나 체감을 했었는데 실제로 또 성격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뭐 노태우 씨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이 전두환 씨의 말이 있는데 이 전두환 씨가 하기를 노태우 씨는 절대 술에 취하지 않는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노태우 씨는 실수가 없다라는 평을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 출신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수색형 그리고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매복형이다라는 그런 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제 공격하면서 치고 나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예.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적이 오길 기다리는 스타일.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스타일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성격 때문인지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할 때도 이제 공수 특전사 출신이었고 이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헌병 출신으로 또 방첩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점이 꼭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차이점들이 또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이 지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보면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그 인연이 좀 질기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8일 정도가 지난 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별세하기도 했고요. 예. 이 두 사람의 인연 참 마지막까지 굉장히 질기다라는 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던 것이 2014년 8월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전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에 가서 이 사람아 나를 알아보겠는가라고 물어봤고 당시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워낙 병환이 좀 중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 여사가 알아보시면 눈을 좀 깜빡여 봐라라고 하니까 눈을 깜빡이면서 알아봤다라는 취지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